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3강 하천지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천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특히 상류와 하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마도라든지 경지유리라든지 이런 단어들, 유역 분지라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하천 특색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 하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둘째, 유량의 변화가 크다라는 언급을 해야 되고, 셋째, 감주하천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서해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다, 서남해로 가는 게 많다, 그 이유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 그 다음 유량의 변화가 큰 하천 같은 말로 하상계수가 크다라고 해도 되고 유황이 불안정하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감주하천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자, 감주하천의 경우 우리나라에 하구뚝을 3군데에 설치했습니다. 하구뚝이 설치된 3개 강 말해봐봐.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있다, 그지?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천 다른 내용을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도의 특성 및 하천의 침식에 대해서 조금 학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도입니다. 자, 강이 가는 길이, 자, 직선처럼 간다. 이거는 땅이 있잖아. 딱 이렇게 완전 이 옆에 땅이 너무 이렇게 경암인 거지, 세서 얘가 공유를 하기 힘든 경우야. 이거 생각 안 해도 돼. 그 다음 막류 같은 경우는 막 있잖아, 이런 그림처럼 막 이렇게 망처럼 막 하천이 뻗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한국지리 시간에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천은 공류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물이 흐른다. 물이 이렇게 찍 흐릅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봐봐. 뱀이 기어간다고 칩시다. 뱀이 기어갑니다. 자, 이 뱀이 직선으로 찍 이렇게 갑니까? 아니다, 그지? 구불구불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천도 구불구불 곡류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곡류를 살짝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물이 이렇게 내려와. 너희 이 그림 대충 봤을 때 요 부분 중에서 어디가 깎일까?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서 어디를 팍 칠까? A, B 중에. 자, 여기가 팍 쳐지겠지. 그래서 B는 침식이 일어나고 A는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여기 쪽은 쌓이고 그 다음 이쪽은 길이 더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더 이렇게 구불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나?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됐어. 강 계속 하도를 바꿉니다. 자기 공유하면서 자기 길을 바꿔가. 그럼 물이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 A 부분이 깎일까 쌓일까? 자, 일로 풍 하면서 여기를 팍 치겠지. 그래서 이쪽이 계속 깎인단 말이야. 깎여서 이쪽 강이랑 이렇게 풍 연결이 돼버립니다. 쌤만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돼버리면 여기 이제 다 연결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강물이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도 흐른단 말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여기 그 사이에 요 부분은 땅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강 중간에 있는 땅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우리 섬을 강, 하자,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하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 봐봐. 너희가 물이라면 뭐 이상한 말인데, 너희가 물이라면
자, 여기서 흘러갈 때 A로 흘러가고 싶나 B로 가고 싶나? 자, A는 그냥 팍 가면 되는데 B는 빙글 돌아간다, 그지? 그러면서 A로 흐르는 물의 양이 더 많고 B로 흐르는 물의 양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퇴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퇴적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제 땅이랑 이렇게 딱 그 흙이랑 이렇게 붙어버렸어. 그럼 이쪽에 이제 물이 조금 남았다, 그지? 자, 이런 물을 우리는 솥불 모양의 우가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거 아마 다 배우셨을 거야. 그러면 여기 선생님 그림이 너무 얇았다. 여기 물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쌓였다, 그지? 그래서 땅이 됐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 애꾸자, 물이 다니는 강하자, 길, 도자 해서 구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거나 말았거나 하천은 침식하고 퇴적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로를 바꾸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하중도 같은 섬이나 우가코 같은 호수나 그 다음 구하도와 같은 이런 땅을 만들어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천에 의한 침식에서 용어를 조금 알아야겠어.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자기의 옆구리를 탁 깎는 것. 우리는 그걸 측방 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면의 방향으로 깎이는 거. 그러면서 얘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를 침식하니까 유로를 변화시키지. 이 흘러가는 이 길을 바꿔 나간다, 그지? 자, 이 측방 침식 말고 또 어떤 침식이 있냐면 강이 자기 바닥을 깎는 겁니다. 강 바닥을 깎는 것, 그걸 우리는 하방 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 방향 수직으로 깎는 걸 말해. 그래서 강의 길을 깊게 팝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측방 침식이 뭔지 하방 침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볼게. 자, A라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뒤에 나올 거야? 이 강이 강 바닥을 이렇게 박박박박 이렇게 침식해서 이렇게 깊은 강이 되었어. 그래서 요 밑에를 흐른단 말이야. 이건 무슨 침식해서 이렇다고? 하방 침식해서 그렇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이쪽이 측방 침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땅이 깎이겠지? 한번 상상해봐. 자, 그러면 이쪽이 깎이면 깎인 땅은 이렇게 깎입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이런 땅에서 이렇게 깎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무슨 침식이라고 한다고? 측방 침식이라고 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깎여 나온 건 반대편에서 퇴적될 수 있겠다, 그지? 아까 전에 여기에 이제 하천이 탁 치면 침식당하고 반대편은 퇴적된다 이런 얘기 했었다, 그지? 그럼 이쪽이 깎이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퇴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이렇게 쌓여. 그래서 여기가 이제 퇴적이 돼. 이걸 우리는 측방 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보니까 자, 강의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A랑 B 중에 어디가 침식면일까 하면 이렇게 경사가 급한 데가 침식면이다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나? 자, 어떤 문제지에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A랑 B 중에 어디가 침식되는 데일까 물어봐. 그러면 여기가 침식면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완만한 데가 이렇게 퇴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뒤에서 문제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할게.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자, 여기 보세요.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근데 여기를 딱 잘랐어. A랑 B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천이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해봐봐. A, B 중에 어디가 깎일까? 자, 그랬을 때 요쪽 부분 있지? 요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이런 이애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부딪히는데 여기를 우리는 공격사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반대편을 보호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 B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A, B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까? 자, B 쪽이 깎였겠다, 그지? 그 다음 A 쪽이 쌓였겠지. 그래서 요 그림이 될 겁니다. A, B 단면도가.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줌으로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은 하도를 바꾸고 자유롭게 공유하는데, 자, 이때 측방 침식, 측방 퇴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방 침식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를 지금 살펴봤어. 여기까지는 별 내용도 아니야. 그냥 개념 정도 알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천의 형태. 자,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유공유하천과 가mit공유하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공유하천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이렇게 그려가지고 물기를 바꾸면서 뭐 구하도, 우가코 이런 거 있었다, 그지? 자, 이런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은 하천의 중류나 아니면 하류에서 나타납니다. 중하류. 자, 그 다음 이렇게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 뭐방 침식으로 하는 겁니까? 측방 침식으로 하고 반대편에 측방 퇴적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하면서 유로가 막 바뀌면서 생기는 것들이 우가코나 구하도나 그 다음 뭐 있었어? 하중도, 강 중간에 있는 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었다, 그지? 자, 그러고 주변 지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 지형은 얘가 넘치면서 범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런 걸 대표적인 무슨 공유하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유공유하천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호수로 남은 게 뭐다? 우가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는 하중도 이런 건 또 특별히 안 보이지만 여 위에 이런 걸 하중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의 자유공유하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름철에 비가 억수로 많이 오면 뭐 합니까? 범람합니다. 범람해버려. 우리나라는 하상 개수가 뭐하다고? 크기 때문에 범람합니다. 그럼 너희 봐봐. 범람할 때 물만 범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물과 이 하천 안에 있던 퇴적물들이 함께 범람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게 뭐게? 이 안에 뭘 끓이고 있어. 뭘 끓이는데 꼬불꼬불 꼬실꼬실 라면이다, 그지? 자, 라면을 끓이다가 내가 미처 못 봤어. 라면이 와르르 끓어가지고 훅 넘쳤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해볼게. 라면 국물이랑 라면 줄기가 라면 줄기 아닌데 라면 줄기 아니 면발이 같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면 국물이 요 멀리 가고 그 다음 라면 면발이 이렇게 떨어지겠나? 아니면 면발이 이렇게 멀리 가고 국물이 요 근처에 있겠나? 자, 생각해봐. 건더기는 요 근처에 이렇게 떨어지고 국물은 확 이렇게 퍼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범람했을 때 물이랑 퇴적물 중에 뭐 퇴적물도 입자가 다양하겠지. 자갈이나 모래처럼 입자가 큰 것부터 진짜 밀입지 그 입자가 작은 것까지 입자가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범람했을 때 입자가 큰 거는 하천 주변에 쌓이겠다, 그지? 그래서 하천 주변에 입자가 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그 이면에는 입자가 작은 것들이 이렇게 넘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범람해서 땅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이런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람원 안에를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입자가 큰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고도가 약간 높아진 게 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이다 해서 자연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끈적끈적 습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배후에 있는 배후 습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범람원에는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가 있는데 자, 이런 범람원은 무슨 공유하천에서 나타난다고? 자유공유하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 자유공유하천의 특징, 우리나라의 자유공유하천은 여름철에 범람을 자주 한다, 그지? 그러면서 어떤 땅을 만든다? 범람원을 만든다. 자, 범람원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니까 자유공유하천에서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유공유하천을 간신히 이해를 했어. 자, 그런데 도대체 가믹공유하천은 뭘까요? 얘는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공유하는 하천이래. 무슨 연유에서 땅을 파고 들어갈까? 자, 이 그림은 자유롭게 공유하는 자유공유하천입니다. 우리 한 김에 그림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갈까? 이런 섬을 뭐라고 하겠어? 하중도라고 하겠네. 그 다음 이런 호수를 뭐라고 하겠니? 우가코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천이 측방 침식하면서 그 물길을 변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하중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자유공유하천까지 배웠는데, 그럼 가믹공유하천은 뭐냐면 어떤 연유 때문에 자기 바닥을 깎습니다. 자기 바닥을. 그래서 바닥을 푹푹푹푹푹 깎아 나가서 그림이 좀 특이하다, 그지?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가믹공유하천은 왜 자기 바닥을 깎게 됐을까? 자, 지금 이런 것처럼 자기 바닥을 깎아가지고 마치 이 산 사이사이를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류, 하류 하면서 침식 기준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는데, 자, 강이 흘러가다가 이 강이 만나는 이 바다가 이 강의 침식 기준면이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빙하기가 돼서 해수면이 낮아지면 얘는 길을 더 파내리고 가서 이 바다를 만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식 기준면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단 말이야. 하천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이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이 하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천은 이 하천 물높이만큼 침식합니다. 내지는 퇴적합니다. 자, 그래서 물높이를 맞춰가는 것이다, 그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신생대 3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융기해버렸다, 그지? 자, 그러면서 자, 선생님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 A 땅, B 땅이 있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근데 B 땅이 융기해버렸어. 그럼 봐봐. 자, 강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지? B 땅이 융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B 땅에 흐르는 이 강은 이 강이 침식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높이대로 흐르고 싶어서 얘는 있잖아. 무슨 방법이 있겠냐? 자기 강바닥을 깎아서 이 높이 침식 기준면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강바닥을 깎아서 이렇게 그 주변은 이제 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믹공유하천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가믹공유하천에서 감자는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색이다. 자, 그래서 파내는 거야. 땅을 파내서 이제 공유하는 하천을 우리는 가믹공유하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천 주변이 다 산이더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가믹공유하천은 상류에 있겠니? 하류에 있겠니? 당연히 상류에 있겠지. 자, 그러면 지형 형성 작용을 한번 볼게. 원래는 옛날에는 얘도 무슨 공유하천이었었게? 얘도 자유공유하천이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융기했습니다. 언제? 동쪽을 중심으로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융기했지. 그러면서 침식의 기준면이 낮아졌어. 그래서 그 기준면에 맞춰서 얘가 뭐방 침식하게 됩니까? 하방 침식하게 됩니다. 하방 침식하는 바람에 자, 침식 기준면에 맞춰서 하방 침식하는 바람에 자, 산지 사이에 깊은 뭐가 형성됩니까?
골짜기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지? 자,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자, 그 다음 얘는 하방 침식이 우세합니다. 자, 그런데 측방 침식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해.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런 하천이 이제 땅이 융기해서 하방 침식한다. 그러면 이 양쪽이 절벽이고 절벽 밑을 흐르는 하천이 될 겁니다. 하방 침식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방 침식과 동시에 측방 침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단면에 A,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 B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그지? 단면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공격 사면이다, 그지? 근데 얘는 하방 침식도 하면서 측방 침식도 해. 그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갔어. 그럼 이렇게 되고 또 약간 옆으로 이동하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조금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이쪽 반대편은 직선인데 이쪽은 공격사면은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는데 반대편은 이렇게 얘가 측방을 조금씩 하면서 계단상의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강 옆에 있는 단구, 계단 모양의 언덕 해서 하안 단구라고 하는데 원래는 얘도 강 바닥에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둥근 자갈 같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자, 나중에 사진 통해서 확인할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 주변 지형에 뭐 써야 될까요? 하안 단구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안 단구 쓸게요. 자, 감익공유하천의 특징되어 있는데 자, 감익공유하천은 깊은 골짜기에 형성됩니다. 그 다음 물이 막 살랑살랑 흐르지 않아. 골짜기를 흐르니까 팍팍 흐르겠지. 래프팅 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자원이 발달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댐을 건설하기도 유리하다. 수로식 발전 이런 것들 나중에 뒤에서 또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정리해봐봐.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발달한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하안 단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자유공유하던 강바닥이나 범람원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이 하강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다, 그지? 근데 지금 우리는 지반의 융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하천에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당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당구는 과거에 쌓인 그런 어떤 자갈들이 분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갈은 이제 그 강의 영향을 받다 보니 둥그러진 자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안 당구는 고도가 높아서 거의 범람하지 않아. 해발 고도가 높고 지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산지 주민들도 살기가 괜찮겠다. 그래서 취락이 들어서고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교통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자유공유하천과 감익공유하천을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자, 이런 하중도는 무슨 공유하천에서 나타난다고? 자유공유하천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은 평야를 이렇게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머방 침식하면서 측방 침식하면서. 자, 측방 침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렇게 공격면과 보호면이 있다. 자, 이게 심해지면 하도를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우가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다시 퇴적이 일어나면 구하도가 생기기도 하고 강 중간에 하중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유공유하천에서는 너희가 요거를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홍수 전에 어떤 하천이 있었는데 얘가 범람을 하게 되면 범람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범람원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하셔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조립질 퇴적물 미립질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봤을 때 이 지도의 강은 자유공유하천이게 가미공유하천이게 자, 평평하잖아. 자유공유하천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자유공유하천이다. 자, 그 다음 너희 이게 밭기호, 그 다음 이게 논기호라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요 동네는 그리고 요쪽 이렇게는 밭이 있다, 그지? 그 다음 이 네모는 집, 가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도대체 이 동네는 왜 집이 이렇게 있을까? 강가에. 를 고민해 봤을 때, 자, 하천은 여름철에 많이 범람합니다. 근데 이 땅은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립질 물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뭐기 때문에 자연 제방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 제방은 입자가 굵은 것들로 되어 있어. 그래서 물이 쑥쑥 빠지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논농사는 밑에 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물이 쑥쑥 빠지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한 데서 자라는 밭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도를 받았을 때 강 옆에 이런 가옥 표시가 있고 밭 그림이 있으면 아, 자연제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논이나 자, 이 기호가 습지예요. 습지가 있으면 아, 배후 습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범람원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범람원은 무슨 공유하천에 나타난다? 자유공유하천에 나타난다.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요 호수는 뭐게? 우가코다.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미공유하천 진짜 중요했다, 그지? 가미공유하천은 원래는 자유롭게 공유하던 하천이었다. 자유롭게 공유하던 하천이 융기하면서 얘가 막 이렇게 머방 침식하면서 하방 침식하면서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이 되었다라는 거 신생대 3기 융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융기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융기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뭘 배웠니? 기억나니? 첫 번째가 우리 이거를 선생님 보여줬단 말이야. 자, 이게 뭐였지? 자, 지금 고도가 1000m가 넘어.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1000m, 900m 여기는 막 등고선 간격 촘촘촘 하면서 경사우수로 급했어. 근데 또 확 올라와 보니까 뭐가 병병병 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고위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했지. 고위평탄면은 우리나라가 융기했다는 증거였잖아. 두 번째가 가미공유하천입니다. 융기를 해서 가미공유하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당구입니다. 나중에 해안지형 할 때 해안 당구 배우겠지만 이런 하안 당구 가미공유하천 고위평탄면을 보고 아, 우리나라가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했구나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융기 증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자유공유하천이게 가미공유하천이게 자, 지금 여기 강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급하네. 그럼 이렇게 이제 깊게 얘가 머방 침식했다는 건데 하방 침식했다는 것이고, 이쪽은 또 이렇게 완만한 경사네. 자, 얘는 측방 침식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땅을 뭐라고 하게? 약간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이 땅을 하안 단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막 파보면 여기는 옛날에 물길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파보면 이런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할게. 반복을 하고 해야 기억이 남아. 자, 여기 볼게. 자, 얘는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왜냐면 이 주변이 평평하잖아. 이렇게 평평하다, 그지? 자유공유하천입니다. 머방 침식 우세, 측방 침식이 우세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땅이 융기해버려. 그러면 침식 기준면이 낮아지니까 얘가 머방 침식한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네. 머방 침식한 건데 하방 침식한 것이다, 그지? 하방 침식하면서 얘가 하방 침식과 더불어 측방 침식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단구. 자, 이런 걸 우리는
하한 당구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교재에도 이런 자료가 나온다, 그지? 자, 그래서 하한 당구의 둥근 자갈이 발견되는 이유는 했는데 과거에 강바닥이거나 아니면 범람원이 융기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한 당구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자 했는데 이런 당구들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쥐락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도야. 이때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지도야. 자, 여기 보시면 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은 감익공유하천일까 자유공유하천일까? 너희 지도를 딱 보고 강이 있으면 바로 자유인지 감입인지를 먼저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너희가 지도를 받았는데 이런 지도를 받았다 칩시다. 이런 지도. 자, 지금 이 지도는 주변에 등고선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이 지도 같은 경우는 무슨 공유하천이겠어? 자유공유하천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지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강 주변에 이렇게 등고선이 상당히 촘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완전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돼. 지금 여기서 하천은 여기를 이게 하천이다, 그지?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지? 하천인데 여기는 바로 절벽이야, 거의. 근데 여기를 한번 볼게. 여기는 등고선 간격이 상당히 완만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가옥과 밭농사 기호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한 당구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자, 몇 가지 지도를 조금 더 볼게요. 너희가 이제 그 지도를 딱 봤는데 이렇게 하천이 그려져 있다. 하천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면 얘는 자유공유하천입니까? 감익공유하천입니까? 얘는 감익공유하천이다. 뭐방 침식해서 만들어졌다? 하방 침식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근데 너희 봐봐. 지금 이쪽이 공격사면이다, 그지? 자, 여기가 하천의 공격사면, 여기가 보호사면이야. 우리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천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가 공격사면, 여기가 깎여 나간다, 그지? 그 다음 여기가 쌓여 나가는 이제 그 퇴적사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공격사면과 퇴적사면 중에서 대체로 퇴적사면들에 뭐가 있습니까? 퇴적사면들의 당구들이 있지. 그걸 좀 눈치채야 돼. 자, 여기가 퇴적사면인데 당구가 있고, 여기가 퇴적사면인데 당구가 있다, 그지? 그 다음 이쪽이 당구가 있지. 그래서 공격사면 쪽은 이렇게 경사가 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대편이 이제 퇴적사면 쪽에 당구들이 형성된다라는 것도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이 두 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도는 자유공유하천이다,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도는 감익공유하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당구를 찾아봐라 했을 때 여기가 당구, 여기가 당구,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당구다. 그럼 이쪽은 이쪽이 당구, 이쪽은 이쪽,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이해되나? 여기는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구가 있을 만한 데는 여기, 그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하고 있으십시오. 자, 또 이 지도 봐봐. 이거 자유공유하천이니 감익공유하천이니. 자, 지금 여기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 그지? 감익공유하천이겠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대충 보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상하게 여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 있네. 그 다음 여기 물도 이렇게 좀 남아 있어. 그 다음 여기 논농사도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하천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렀을 거야. 근데 여기 유로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물이 안 흘러간 거지. 자, 그래서 감익공유하천에도 이런 구하도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감익공유하천은 뭐 해서 만들어졌다고 여러 번 반복하자. 융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 지도도 보겠습니다. 감익공유하천이다, 그지? 감익공유하천입니다. 여기가 되게 급하지. 여기도 경사가 급하잖아. 등고선이 촘촘하잖아. 둘 다 융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가 뭐다?
여기가 뭐다? 당구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B랑 C 중에 뭐가 침식이 세게 일어날까요? C가 침식이 세게 일어나겠다, 그지? 그 다음 B랑 C의 단면을 그려보면 C 쪽이 공격 사면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C랑 B 중에 어디가 수심이 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C가 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거 아까 전에 봤었는데